네, 저는 지금 상계동에 상계주공 7단지 18평짜리를 하나 소유하고 있고요. 네. 예, 저쪽 불광동 연신내 3번 출구 쪽으로 네. 그 빌라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그 빌라는 그 공공주도 복합 사업이라 그래갖고 지금 예비 안전은 통과됐고 네. 지금 이제 예비 지정구역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거 두 개를 좀 매도하고 상급지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갖고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연락자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이 두 개 주택에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네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첫 네. 번째는 상계 주공 7단지 18평형 아파트 하나, 그리고 네. 연신내 불광동에 연신내역 3번 출구 근처에 다세대 주택 하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걸 네네. 좀 모두 매각한 후에 똘똘한 투자를 좀 바꿔볼지 아니면 이 네. 두 개를 좀 유지해보는 게 좋을지 한번 네. 앞으로의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상계 주공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네. 주공 7단지는 사실 입지가 좋죠. 아주 아, 노원역 더블 역세권에 붙어 있고 네네. 입지는 아주 좋습니다. 외형상 지역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네. 전체 권역이 그렇게 뭐 좋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나 이 물건을 봤었을 때 네. 17평, 18평짜리 작은 평수니까 평수로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네. 이게 어차피 우리 사회는 1, 2인 가구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해야만 미래가 좀 이렇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이제 재건축의 어떤 의미가 네. 현재의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현재 용적률이 뭐냐면은 현재 이 아파트 부지 면적에 대비해서 건물이 몇 평이나 지어져 있느냐 하는 그 건물 비율이거든요. 네네. 현재 용적률이 대충 약 200% 가까이 돼요. 네네, 맞아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법상으로 이종 주거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용적률 받을 수 있는 것이 250%예요. 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는 지자체마다 지자체장들이 이 범위 안에서 밑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서울은 200%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200%에 가깝게 지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럼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250%가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공짜로 가능한 게 아니고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해야 돼요. 네네. 기부 체납. 그럼 기부 체납 해버리고 나면은 실제로 늘어나는 거는 뭐 한 30 정도? 30 늘어난다고 하면 200에서 30이면은 정말 적게 늘어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사업성이 별로 없는데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 물건 자체가 사업성이 별로 없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입지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저렴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왜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형 평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만큼 똑같은 용적률은 평수 관계없이 전체로 면적을 따지지만 재건축한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다 한 채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8평을 갖고 계시는데 18평을 지어서 짓겠다. 그러면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큰 걸 원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세대 숫자로 보면은 용적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대 숫자가 큰 평수 위주로 지어버리면은 늘어나는 게 없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인에게 분양할 게 없겠죠. 네네네. 그러면 조합원들이 돈을 다 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죠. 네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여기잖아요. 네네. 바로 여기에 어떤 그 서울시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공공의 목적, 어떤 상업시설이든 공공의 목적인 그 무엇인가를 해주면서 용적률을 뭐 300% 가까이까지 좀 해달라라든가 이런 타협의 여지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거는 그 타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해주고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재개발, 참 재건축을 바라보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노원 그 구청에서 지금 목동같이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 용적률 상향 이런 거랑 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네. 정비 사업의 어떤 종류는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재개발, 그러면 재개발은 단독주택 중심의 어떤 정비 사업, 재건축 같으면 공동주택 중심의 정비 사업,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 형태거든요. 네네. 형태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 자체의 면적이 좀 방대하게 같이 연계해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네. 압구정동 아시죠? 네네. 압구정동은 현대만 있는 게 있어 한양도 있고 그 옆에 그저 미중가요 그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것이 압구정동 맨 처음에 탄생될 때 그 전체가 압구정동 지구로 탄생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탄생될 때 그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짜서 각자 그 계획 하에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것처럼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한다는 거는 요 단지 아파트 한 채뿐만 아니라 그 광역적인 어떤 의미로 어떤 기반 시설 같은 것도 같이 그림을 짜서 해야 된다 이 뜻이지. 아, 그래요? 지구 단위계라는 것이 특수한 형태라서 특수하게 더 뭐 어떤 이익을 더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해 가시죠? 네네네. 압구정동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다시 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네. 지구 단위가 말이 사실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네네. 그다음에 연신내에 있는 복합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갖고 계신 그 물건이 네. 이 공공복합 사업이 언제 나왔냐면 21년도에 네네. 문재인 정부 때 나왔는데 이사 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는 않아요. 음. 어떤 나라도 부동산 정책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부동산 정책 정말 잘 썼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사람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정책으로 제어가 되지를 않아요. 불이 붙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과하다 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나 불이 꺼질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데도 더 많이 꺼져요. 그렇게 되게끔 돼 있는 것이 왜냐하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고 대중 심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유효적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지구에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찌됐든 이사 대책은 공급 대책이에요. 네. 이 공급 대책에 나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역세권 공급은 어떻게 할까, 비역세권은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역세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세권의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많이 공급하겠다.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필요하면 용적률도 높여주겠다. 그 이야기는 오피스텔이 모자란다 이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세미나나 이런 게 오피스텔 괜찮으니까 괜찮은 물건은 지금도 구입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요. 네네. 근데 비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또 뭐냐면은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상업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에는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쵸. 주택을 공급해가는 방식이 재개발, 재건축도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그 민간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도시에 뭐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 산다.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개발하기 힘들잖아요. 네. 뭐 이런 역세권의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이런 열악한 어떤 환경상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공공의 대표적인 데가 LH공사거든요. 네네. LH공사가 개입을 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가자. 그럼 훨씬 더 빨리 그 지역을 어떤 개발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LH공사는 공공이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공이 사업을 짜고 뭐 하면서 공공도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민들은 공공이 제시한 어떤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케이 해야 돼. 네네. 오케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가격이 완전 바닥으로 가버렸어. 그 상태에서 공공이 제시를 하면은 야, 답이 없으니까 하자 하는 분위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 근데 공공은 이 가격이 오른 것을 인정해 주면서 가려니까 이게 맞질 않죠. 네. 그렇죠. 그러면 투자 금액이 그만큼 많아지는 꼴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있는 주민들이 여기 제시했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이런 공공복합 사업을 시행을 출발했고 시범지구가 6군데가 출발했고요. 네네. 전국적으로 지금 몇 군데더라? 50 몇 군데가 많이 출발은 했지. 처음에 스타트는 했지만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 이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지금 한 열 몇 군데인가 뭐 얼마밖에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네네. 진행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공공복합 사업이다. 재개발하고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있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 공공복합 사업 지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예정 지구가. 그럼 이 지구 지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 이 지구 지정 안에 물건을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그 사업 설명, 그러니까 주민 사업 설명회를 앞두고 있어요. 아니,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텔레비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안 보고 계시나요? 네네. 아, 보고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걸. 이게 확대를 하면은 그런 게 보여요. 네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연신내 쪽이잖아요. 네네. 연신내 보면은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이 지도상에도 떠요. 네네네. 이 복합 사업은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요 구역 안에 있는 것인지 네, 맞아요? 네네네. 요 안에 들어 있나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이 밖에 있는 거 아니죠? 네네네.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은 진행은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은 지금 정부는 오세훈 시장은 특히나 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이걸 기존 정부에서 해놨는데 네. 이것도 공급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그냥 굳이 인기는 없어도 별로 없앨 생각이 없어. 그래서 네. 이런 공공복합 사업을 일단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네. 앞으로 한 몇 년간 더 연장해서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정이 된 거예요. 네네. 안 그랬으면 올해인가 뭐 내가 끝나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가지고 있다면 네. 일단은 갖고 있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은 네. 갖고 있는 게 네네. 예,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안에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세대 빌라인가요, 뭔가요? 빌라예요. 다세대인데 네.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예요? 20평대 초반이에요. 방 20. 3개, 화장실 2개짜리요. 오케이. 이거를 얼마에 구입했어요? 저 3억 3천이요. 3억 3천에 구입을 했고 네. 현재 전세는요? 2억 8천 들어가 있습니다. 2억 8천 들어갔고 예, 예. 이게 만약에 내놓는다면 동네에서 네.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얼마 정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던가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요즘 제게 18년도에 지어진 건데 네. 그 18년도에 지어졌다고요? 예. 18년도 신축이네요. 네, 네. 아, 요즘 예, 그러고요. 분양 물건이 그 비슷한 가격대로 보니까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 나오는 걸로 예, 신축 확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했는 거 요거하고 똑같은 게?
아,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분양되는 건 더 새 지금 건데. 분양되는 거하고 따질 수는 없어요. 아, 전혀 달라요. 그거하고는. 글쎄요. 요즘 거기 나와 있는 물건은 없는 지금 거죠, 이 제가. 정도 전세에 이 정도 구입을 했으면은 네. 구입했는 가격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지 않겠냐라고 싶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제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네. 모르지만 그래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다고 있다면 일단 이거는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상계주공은 매도를 하고요. 예, 그렇죠. 아, 네.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이제 그거 두 개를 팔아갖고 좀 약간 마포나 청동구 쪽으로 상급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상급지, 하급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상급지와 하급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선호하는 지역을 상급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쵸. 그러면은 지금 뭐 상하급지라고 있다고 칩시다. 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 있다고 그런가요? 가정을 하자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하급지는 덜 올랐고 상급지는 더 많이 올랐고 아니면은 상급지는 덜 올랐고 하급지는 더 많이 올랐고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맞춰서 오를 건 다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5억짜리, 10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네. 걔가 15억이 됐으면은 B 지역에 20억짜리 물건이 있으면 그건 30억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래야 맞잖아요. 네네, 그쵸. 비율이. 그러는 상태에서 지금 옮긴다고 해서 네. 그 옮기는 지역이 지금 가격보다 다시 더 올라간다, 거기만. 그러면 옮기는 게 맞겠죠. 네네. 근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액면 금액으로 보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그렇죠. 20억이 훌쩍 넘는 아파트들은 거래 한 건 해도 3억, 4억 떨어져요. 네네, 그쵸. 근데 조그만한 것들은 매매가가 5억, 6억인데 3억, 4억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쵸.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하게 그렇게 옮긴 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좀 더 그러면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주공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그 매도한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거는 각자의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제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분명히.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일단은 저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다가 네. 충분히 바닥 권역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었을 때 네. 그때 다시 어떤 차익 쪽으로 움직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마다 여건이 다 다르다 보니 그거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 케이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분님이 방송도 뭐 연결됐을 경우에 세미나를 한번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길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네네. 세미나를 적어도 뭐 조금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세미나 듣고 후회하시는 분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상담 마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